예, 반갑습니다. 근본에는 그 현수교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교에 관한 얘기는 워낙에 많고 또 이제 뭐 워낙에 그 전문가들도 많지만 저는 그 어려운 거 빼고 쉬운 것만 해서 좀 현수교에 관심 많은데 복잡한 내용을 복잡한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현수교의 해석 이론은 뭐 상당히 많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보통 이제 그두 가지로 그 분류가 되죠.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그 고전 이론, 즉 변이법이 아닌 옛날 방식.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 FEM, 뭐 매트릭스, 변이법, 뭐라고 표현을 하든 간에 하여튼 컴퓨터를 이용한 변이법에 근거한 그 비선형 해석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현수교에서 그 비선형, 그 어떤 방법이든 간에 비선형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돼요. 고려가 안 되면 단면 설계가 안 됩니다. 너무나 단면이 과대해져서 그에 대한 얘기는 뭐 나중에 시간이 좀 남은 하고, 좀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현수교는 사중 때문에 그 현수교는 그 사중 때문에 이 케이블에 상당한 인장력이 걸리죠. 상당히 인장력이 걸리는데 케이블에 인장력이 걸린 상태에서 주형에 화다중이 작용하면은 케이블의 인장이 그 주형의 연직 처짐을 상당히 잡아줍니다. 따라서 사하중에 의한 케이블의 인장 때문에 그 주형에는 어떤 그 스프링 비슷하게 행거가 스프링 비슷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거도의 모멘트를 상당히 줄여줍니다. 그 선형이라고 하면은 사하중은 사하중, 화하중은 화하중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사하중에서 케이블에 장력이 작용하든 말든 그 효과는 화하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선형성을 갖다가 어떠한 식이든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화하중 해석할 때 사하중 효과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하중 해석할 때 사하중을 분리하지 않고 어떻게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화하중의 모멘트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1000m 이상 1000m 이상을 갖다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뭐 한 6가지가 나와 있는데 방법이 다 하여튼간에 어떤 식이든지 그 비선형성이 고려가 된 거예요. 맨 처음이 이제 그 고정 방법에서의 뭐 디프렉션 시오리, 즉 처짐이죠. 그 처짐 이론.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비선형 해석이 필요한 거 알겠는데 어떻게 좀 딴 방법을 써가지고 비선형 해석을 안 하고 선형 해석을 할 수 없나 해서 개발된 게 이제 선형화죠. 선형화 이론.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하면은 선형화 이론이 없으면 영양선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즉 중첩의 원리가 성립이 안 되면은 영양선 해석할 수 없고 영양선 해석이 안 된다면은 그 단면의 최대 단면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물론 뭐 지금이야 뭐 컴퓨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편하게 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역시나도 귀찮고 또 그렇게 구한 거나 그 선형화 방법으로 구한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화다중 제할 시에 사중을 고려를 안 하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고려하는데 화다중에 의해서 케이블 장력이 바뀌는 거까지 고려해야 원칙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번잡하고 그렇게 하나마나 값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형화 방법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저거죠. 삼각함수법. 오늘 말씀드릴 어떤 그 중요한 내용이 이제 그 삼각함수법인데 이건 조금 그 뒤에 이제 얘기하고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변이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하여튼 있는데 최소한 그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역시 선형화 이론.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지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역시 FEM이나 뭐 변이법을 해도 그 영향성 해석할 수 있는 성형화 이론이 있고 다음에 그 파이나이트는 유한 변이라고 하는데 그 화중에 의해서 케이블 장력이 변한 것까지 이제 고려하는 거예요. 화중에 의해서 케이블 장력이 변이까지 고려하고 이 라지는 그 대변 이론, 라지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가지고 사중에 의해서 그 주형이 처지는 주형이 처지는 변형 후의 형성까지 같이 고려하는 거죠. 그 이론적으로는 이 셋 중에서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절대 변이법이 옛날 방법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없어요. 단지 요 셋 중에서는 이게 가장 정확하고 요 셋 중에서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변이법이죠. 변이법의 핵심은 그 주형, 즉 그 현수의 걷어의 변이가 그 2차 함수로 가져간 겁니다. 2차 함수. 연속보 같으면은 보, 그러니까 현수교가 아닌 일반적인 보에서는 2차 함수가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2차 함수로 가정했을 때 아무런 그 모순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장교 같으면은 그 주형에 충력이 작용하죠. 그럼 그 충력이 작용하는 보는 일반적인 보하고 달리 변이가 2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형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프로그램, 많이 쓰는 편리한 프로그램들은 무조건 보의 변이 함수는 다 2차 함수로 가정합니다. 현수교의 경우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다 그 변이를 갖다가 2차 함수로 가정하고 있어요. 2차 함수냐 하면 2차 함수가 아닙니다. 2차 함수는 당연히 그 가정일 뿐이고 일부 뭐 하여튼 큰 건 아니지만 이론 자체에 좀 모순도 있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변이가 다 2차 함수로 가정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그 처짐 이론은 뭘로 가정하느냐? 잠시만요. 여기서는 그 이타가 이제 이게 그 처짐 함수인데 그 이 펑션이죠. 함수가 제가 이 정확한 명칭이 지금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처짐 이론에서는 현수교 주형의 처짐 곡선이 2차 함수가 아니고 2의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즉 처짐이 즉 처짐 형상 자체가 다릅니다. 뭐, 모멘트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보에서는 다 이게 그, 2차 함수죠. 그러니까 그 분포하중 작용하면 2차 함수, 그 집중하중 작용하면 그 직선 함수인데 현수교에서는 아니에요. 현수교에서는 역시 이해 함수입니다. 즉, 그 처짐 이동과 선형화에서는 처짐 곡선이 2차 함수가 아니고 이해 함수다. 그러면 이 삼각함수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처짐을 갖다가 사인, 코사인의 조합으로 가정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뒤에 하고 모멘트를 갖다가 이제 구해보면 어떤 걸로 하나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여기서는 그 FAM으로 구한 대변이법의 결과가 다 100으로 갖다 봤을 때 그 나머지가 다 안전축을 주죠. 근데 또 한 번 반복하지만 이 대변인 값이 옛날 방법에 비해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어요. 단지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근데 뭘로 하든 간에 하여튼 최대 차이는 약 6% 정도고 FEM 내에서는 최대 차이가 1%, 다음에 옛날 방법 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 뭐 그런 결론이죠. 그 삼각함수법은 원래 1928년에 그 유명한 티모센코가 그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1928년에 발표한 그 문헌을 제가 하여튼 그 찾지를 못했고, 그리고 현수 티모센코가 발간한 책에 설명이 되어는 있는데 그 문제만 나와 있고 실제로 해를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1958년에 그 미국 그 제강회사 직원 3명이서 그 엔지니어 3명이 그 티모센코가 발표한 삼각함수법에 대한 해를 구하는 방법을 갖다가 공개합니다. 이 방법은 형상함수, 즉 처짐이 삼각함수예요.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때는 변인법이 없었으니까 그때까지 유일한 방법인 처짐이론, 그 모이셰프가 발표한 처짐 이론에서는 처짐이 이해 함수였었는데 여기서는 삼각함수였다. 그리고 그 현수교가 연속일 때는 그 사용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즉 양 지점에서 힌지일 때만 적용이 가능하고 현수교가 연속일 때는 상당히 적용이 곤란해요. 물론 뭐 각가지 편법을 갖다 쓰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왜 옛날에 좀 더 정확한 삼각함수법을 안 쓰고 그 모이셰프가 발표한 처짐이론을 썼느냐? 삼각함수법은 이론적으로 더 정확하고 이론 자체도 간단하지만 계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사람이 앉아가지고 계산기도 없었을 때 계산 작아지고선 사인 코사인 계산하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계산 양이 많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계산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잘 안 쓰였는데 잘 이제 안 쓰니까 점점 그 잊혀져 가지고 이제 없어졌는데 컴퓨터 사용이 편리한 현대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그 재평가돼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뭐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일단 뭐 하여튼 뭐 뭔지는 몰라도 식 하여튼 자체가 뭐 사인 코사인 나오고 뭐 삼승 나오고 해서 그 눈으로 봐도 사람이 손으로 풀기는 좀 상당히 힘든 그런 문제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아무런 이제 문제가 안 되죠. 그 예제로 한번 설명하겠어요. 이것이 잘 안 보일 텐데 그 히라이 교수라고 이제 그 지금은 그 돌아가신 분인데 일본 동경대 통합과의 그 교수님이 발간하신 그 강교라는 책입니다. 강교 3.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 예제인데 이 예제의 별명이 현수교 A라고 돼요. 현수교 A. 그 APC A. 그래가지고 그 뒤에서 일본에서 발표된 많은 논문들이 참고한 그 예제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특이사항은 없고 그 중앙경관이 케이블서 케이블 탑서 케이블 탑까지 거리가 808m. 그렇죠? 그리고 측경관이 그 새들서 탑정까지가 324m. 그 지금 생각하면 뭐 상당히 그 작은 거지만 뭐 옛날엔 상당히 큰 거였죠. 그리고 그 세그가 73m.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한자지만 뭐 상당히 많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죠. 즉, 저 현수교를 해석하기에 충분한 모든 데이터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별로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케이블 그 새들에서 그 앵커리지까지가 10m. 다음에 그 앵커리지 입구에서 정착구까지가 수평 거리가 10m. 다음에 이 각도가 45도. 그러니까 시칸타 알파는 1.414. 근데 이건 사실은 워낙에 그 마이너하기 때문에 별로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한 현수교에서 그 화다중에 대해 해석을 한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화다중은 2.4 톤퍼메타다. 그다음에 사하중은 11.99 톤퍼메타다. 그리고 경관장, 즉 흰지에서 흰지까지 거리가 중앙경관 800m, 측경관 320, 케이블은 808, 324, 뭐 중앙경관세가 73. 측경관세는 사실 문제에서 주어질 필요가 없죠. 그 중앙경관세고와 그 사하중만 결정되면 그 자동적으로 그 결정됩니다. 쭉 해서 다음에 보강형의 그 I 값은 그 중앙경관 1.65, 그 측경관 1.3, 케이블 단면적 0.305, 케이블 탄성계수 2 곱하기 10의 6승, 다음에 거도 탄성계수 2.1 곱하기 10의 6승, 강제의 선팽창 계수. 이것은 그 케이블이죠. 케이블 선팽창 계수가 0.04412. 뭐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온도 변화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30도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화다중 해석을 해서 거도의 최대 모멘트를 구하는 것이 뭐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이 워낙 좋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저거를 갖다가 그 모델링 하는 게 상당히 재밌지만 그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이 걸리고 특히 그 기본 설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세그가 원래는 73으로 했다가 내가 저걸 70m로 바꿀 때 그 모멘트 알고 싶다.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뭐 경관점을 바꾸겠다. 그럼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상당히 복잡한 그 문제가
생기죠. 그럼 과연 꼭 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저걸 해야 하느냐? 당연히 아니죠. 실례했습니다. 이것은 그 엑셀인데 이 빨간색 데이터만 넣어주면은 주황경관과 측경관의 휜 모멘트, 그 화다 중에 의한 휜 모멘트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계산해 줍니다. 조금 확대해 볼까요? 예, 이제 이게 그 뭐 인풋이에요. 그 케이블 경관장이 808에 334네요. 334인가 이게? 잠깐만요. 아, 아니죠. 이게 324죠. 여기에 324. 다음에 그 거도가 800에 320. 사중은 중앙경과 측경관 다 11.99.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중앙경과 측경관의 I 값이 다르기 때문에 사중도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넣어주고, 화나중은 일반적으로 중앙경과 측경관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것이 다를 리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거도의 EI, 그 중앙경관이 측경관보다 더 이제 크죠. 다음에 세거 73. 중앙경관 세금이 결정되면은 그 측경관은 11.68로 당연히 그 결정되죠. 여기서 아마 예, 여기 있죠. 11.68. 만약에 이거 갖다가 뭐 70으로 바꾸면 같이 바뀌고 모멘트도 같이 바뀌죠. 또 한번 바꿔볼까요? 73 하면 이제 다 바뀌죠. 그래서 뭐 n 이동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탄성계수, 온도 상승, 온도 하강, 케이블 탑에서 세대까지 거리는 케이블 탑에서 세대까지의 거리. 이것은 10m, 10m 1.414는 이거 10m, 10m 1.414인데 저거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풋만 그 뭐, 뭐 넣어주면은 각각 그 측경관과 중앙경관의 0.1포인트에 대해서 최대 모멘트가 다 계산이 됩니다. 뭐 값을 갖다가 바꿔보면 뭐 그때그때 바뀌죠. 잠시만요. 자, 86점. 예. 요 86.16을 갖다 구하는 방법도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죠. 하여튼 간에 여기서 이제 구한 것은 그 히라이는 그 히라이 그 교수가 처짐 이온으로 구한 거고, 이 x는 그 티모센코의 삼각함수법으로 구한 거고, 정모멘트, 부모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히라이 교수가 구한 값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일본 책에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모멘트, 부모멘트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쓴 거고, 요 엑셀 값은 그 엑셀에서 나온 값이에요.
저걸 갖다 쓴 거예요. 뭐 차이가 거의 없죠. 한 3% 정도, 3%, 최대 차이가 한 3%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복하지만 처짐 이동보다는 삼각함수가 더 정확한 값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삼각함수가 더 정확한 값이고, 그 정확한 값을 갖다가 하여튼 떠나가지고 그 중요한 것은 그 사용하기 편리한 거죠. 이게 이제 사용하기 상당히 편리하다는 거죠. 예,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